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멕시코에서 교환들에게 총격을 당한 한국인 교민 2명이 모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달아난 범인을 쫓고 있는 멕시코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증오 범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성소수자와 흑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는 다행히 43% 이상이나 감소됐습니다. 7월 1일부터 프리랜서를 비롯한 소위 독립계약자에 대한 고용 관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금 지급 지연 같은 부당 노동 행위에 제동을 거는 LAC 조례가 공식 시행됩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택시장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아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최대 규모의 오하이오급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를 새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변 국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합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베와 다를 바 없는 인식이라며 크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영아의 사망 유기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이것을 막기 위한 출생 통보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0원이 상승해 1,307.3원입니다. 남가주의적 오늘 오전에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김윤정입니다. 멕시코에서 교환들에게 총격을 당한 한국인 교민 2명이 모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아난 범인을 쫓고 있는 멕시코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멕시코 중부도시 톨루카에서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던 한국인 교민 2명이 사건 하루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한 분은 말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까지 회복을 했고, 다른 한 분도 말씀은 못 나누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말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한 명은 총알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하고 아직 위중하다고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현지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다수의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 검찰청 방문해서 수사 사항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범행 현장이 찍힌 원거리 CCTV를 확보해서 분석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인근 CCTV 확인해서 지금 차례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 교민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한 계획 범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진전된 수사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만나기로 한 사람과 차량에 함께 탑승을 해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지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금 최소한 2명 이상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
현지 경찰은 피해자들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범인들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피해자들 주변 인물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피해자의 가족을 지원하고 통역 등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달몬바 요양시설에서 한인 할머니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어제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서 올해 40살의 지안천 리 씨를 2명의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피 홈케어에서 할머니 2명이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 요양시설에 대한 정밀 조사가 강력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요양시설 모든 관계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서 이 요양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증오범죄가 전년 대비 20.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대상의 증오범죄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라폰타 주 검찰총장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증오범죄는 2,120건으로 1년 전보다 357건이 늘어났습니다. 흑인 대상 증오범죄는 2021년도 513건에서 지난해에는 652건으로 27.1% 증가했고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29%가 늘어나 3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태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도 152건으로 24.3% 증가했지만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2021년 247건에서 지난해에는 140건으로 무려 43.3%나 감소했습니다.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프리랜서를 비롯한 소위 독립계약자에 대한 고용 관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금 지급 지연 등 부당 노동 행위에 제동을 거는 LEC 조례가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프리랜서를 비롯한 소위 독립계약자에 대한 고용 관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금 지급 지연 등 부당 노동 행위에 제동을 거는 LAC 조례가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LAC 관할 지역 직장과 업체들은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자에게 일을 시키고 $6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 지급일을 명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유해야 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학청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가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시 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으로 가사일을 돌보는 독립계약자들에까지 이르기까지 파트타임 베이스로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인업주들 가운데 파트타임 직원이나 독립계약자 형태의 직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빈 뉴섬 가주주지사의 주도로 주의회에서 통과된 정유사들의 부당이익 환수법은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실제 가스값 하락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원은 가주 내 정유회사들의 바가지 가격을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담 감시기구를 가주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설립하고 정유사들의 차익 상한선을 설정해 이보다 높은 폭리를 취할 경우 주정부가 이를 벌금으로 추징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 새로운 법규들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총기 제조업자들과 유통업자들에게 총기 관련 제품 판매 기록을 세심하게 모니터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적인 마케팅이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AB 1594도 내달 1일 실행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총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주정부와 지역정부, 주민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가주는 형기를 마친 전과자들이 4년 이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전과 및 체포기록의 공개를 자동으로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됩니다. 내달 1일부터 SB 731이 시행되면 기소되지 않은 단순 체포의 경우에도 기록 공개가 자동 금지됩니다. 반면 폭력적인 중범죄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 기록 공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기관과 사법기관, 공공기관 등이 신원정보를 확인할 때는 여전히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교사들을 포함한 교육기관 은퇴자들은 은퇴연금 계산착오로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AB 1667은 2023년 이전 교육부나 은퇴기관 관리기관의 업무착오로 더 많은 돈을 받은 교육기관 은퇴자들이 대상입니다.
현재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 은퇴자들의 5%가량이 업무착오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거나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의회가 어제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에 필요한 정부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이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 아래서 한시적으로 관련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 것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 의회가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승인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만들자는 조례안을 27일 12대 0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장과 니디아 라만, 케이리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이 선보인 것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어포더블 하우징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복잡한 신청과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시설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앞서 캐런 베스 LA 시장은 취임 직후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한시적으로 홈리스를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과 쉘터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승인 절차에서 레드테이프를 없애는 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6개월이 소요되던 절차가 37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LA시 의회에서는 캐런 베스 시장이 발동한 명령을 홈리스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유지하자는 조례안을 선보여 27일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시는 현재 시내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2029년까지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을 18만 4천 개를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을 짓기 위한 승인율은 3%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27일 관련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시 정부는 어포더블 하우징 승인 절차를 종전보다 6배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주택시장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은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관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9.7을 기록하며 전문가 예상치 104를 웃돌았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And so there are reasons to think that we are going to continue to see resilience against a backdrop of what we have referred to as more stable economic growth. 주택 시장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석 달 연속 오른 데다 상승폭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로 움츠러들었던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긍정적인 경제 지표의 뉴욕 증시 화살표는 일제히 위를 향했습니다. 나스닥이 1.65% 오르는 등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을 놓고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공지능 붐으로 대형 기술주가 어지러울 정도로 급등했다며 하반기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강한 하락장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의 주가 기대치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점에 주목하며 하반기 강세장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열풍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하반기 강세론자들의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안보 이슈에 대해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저녁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두 차례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지금 미국 경제는 강력하다며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오늘 시카고에서 예정돼 있는 바이든표 경제정책인 바이든믹스에 대한 연설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경기 회복 자신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1,3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특히 수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중산층도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서방을 하나로 묶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정상들과 180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오전에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약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4도, 58도, 해안 지역은 67도, 59도 예상됩니다. 어제 하루 비가 멈췄던 한국은 오늘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1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남가주 두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택 두 채가 소실됐습니다. LADWP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요금일 미납해도 전기를 끊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비나 지역에는 모기 퇴치를 위해서 살충제 살포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배시멀에 대한 수당 인상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은 기자가 타운과 로컬 소식을 종합해드립니다. 남가주 일대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 측에 따르면 주니퍼 산불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19,000 블럭 산타로자 마인로드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오후 5시 45분 산불로 55에이커가 전수되었으며 진화율은 5%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한때 대피령이 발생했고 주택 최소 2채가 소실되었지만 산불 확산이 멈춘 상황이라고 합니다. 샌버나니도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3시 9분 산불이 발생한 곳 인근 거리의 이름을 따라 나이스 산불로 명명된 해당 산불은 어제 저녁 7시 30분 기준 90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10%라고 합니다. 느리게 확산 중인 해당 산불로 인해 위협을 받는 건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산불 모두 폭염이 다가오는 가운데 산불 위험이 증가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LA시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라도 전기를 타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LA시 수도전력국 측이 전했습니다. LA시 수도전력국 측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폭염 및 한파주의보 등 국립기상청의 날씨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전기요금을 미납해도 전기를 끊지 않을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매년 기후변화로 인해 더 극심한 더위를 맞고 있다며 모든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LA 인근 코비나 지역에서 살충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샌가브리엘 밸리 모기 곤충 통제국은 최근 들어 코비나 지역에 모기떼가 최근 늘어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등 질병이 우려돼서 살충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코비나 지역의 모기 살충제 살포 작업은 오늘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샌버나디노 로드와 로우랜드 스트리트 북은 알렘 드라이브와 서킷 애비뉴 사이에 집중적으로 뿌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뿌려진 살충제는 국가곳에서 추출한 물질로 수미트린과 팔렐린 등 성분이 바탕인 아쿠아듀에스로 물에 쉽게 흡수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간 신체에는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 가브리엘밸리 모기 곤충 통제국은 코비나 지역 주민들에게 모기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막힌 배수구와 빗물통, 버려진 타이어, 양동이 등의 고인물 제거가 모기들의 번식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법원 등에서 배심원 선정에 호출되면 앞으로 $100의 일일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배심원 수당 $100 지급과 관련해 이를 가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인 AB 88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원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수포리오 법원에서 시행 중인 배심원 수당 $100 지급 파일럿 프로그램을 LA 카운티를 비롯한 컨 카운티, 몬테레오네어 카운티, 알라메다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등 5개 지역 법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의회 표결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통과는 확실시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배심원 일일 수당 $100 지급은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급 조건은 형사사건일 경우 배심원 선정을 위해 호출된 주민의 소득이 법원 소재 카운티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미만일 경우입니다. LA시 6지구 시의원 특별선거가 끝나고 승자가 확정되었습니다. LA 카운티 등록국은 어제 진행된 LA시 6지구 시의원 특별선거 결과 이멜다 파디아 후보가 마리아 알라크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선거에서 1위였던 이데아 팔다리아 후보는 2위였던 마리아 알카트레즈 후보와 맞붙은 이번 특별선거에서 6,684표를 얻어 여유있게 승리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사 알라카즈 후보는 5,096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득표율은 이멜다 파디아 후보가 56.7%를 기록했고 마리사 알라카즈 후보는 43.26%였습니다. 투표율은 10.04%에 그쳐 특별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멜다 파디아 당선인은 벤나이트스에서 태어났고 샌 게브리엘밸리에서 자란 LA시 6지구 토박이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혜사회 활동가였던 이멜다 파디아 당선인은 샌 퍼난디노 밸리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6지구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최대한 지원을 얻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멜다 파디아 당선인은 누리 마티네즈 전 시의원의 자녀 임기인 내년 12월까지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에 대해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어제 모두 23개 국가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호감을, 30%는 비호감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54%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39%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국가들로는 1위가 폴란드, 2위 이스라엘, 3위 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일본, 케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려 응답자 79%가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1위를 기록한 미국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높은 호감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퓨 리서치 센터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폴란드인은 93%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낮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개발도상국인 브라질들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44%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당시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브라질들은 29%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 세계인들의 82%는 미국이 다른 국가 일에 간섭한다고 답변했고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이 같은 간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을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1%가 미국,
그리고 33%는 중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자 가상 대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종 사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내 지지뿐만 아니라 본선 경쟁력도 높아졌다는 의미여서 공화당 경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 컨설트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5,000명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어제 발표한 결과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조 바이든 대통령이 41%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화당 대선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밖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업체는 밝혔습니다. 현재 공화당 지지자 3,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별도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9%로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디센티스 주지사가 19%,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7%, 기업가인 비백 라마스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각각 6%와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30분 막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항공기 줄도착 지연과 결항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미주 내 공항에 여행객들이 몰리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폭증한 여행객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가 큰 시험대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내일 하루 52,500건 이상의 비행편이 예정돼 있어서 이번 연휴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오늘 오전 미주에서 이미 900건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670건 이상의 항공편은 결항됐습니다. 동부의 경우 어제 6,500건의 항공이 지연됐으며 1,900건이 결항됐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측은 뉴욕과 뉴저지 공항에서 운항 예정이던 500건의 항공이 결항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젯블루도 운행 예정이던 항공편의 16%가 결항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번개와 폭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서 항공편 지연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결항과 지연 사태는 이제 서부 지역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코가 멤버십 공유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코스코는 성명을 통해 비회원이 회원과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직원들이 셀프 체크아웃 고객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카드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코스코 자체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현재 코스코는 미국과 캐나다에 1억 2,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도에 취약한 현대차와 기아 차량에 대해서 전국 18개 주정부가 리콜을 요구했지만 연방교통안전당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리콜 시행이 무산됐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당국은 차량 도난 관련 문제가 전국적인 리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의 검찰총장들은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절도 방지 기능이 취약하다면서 전국적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시가 내년부터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혼잡 통행료 부과는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어제 연방도로청은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봄부터 출퇴근 시간에 맨해튼 중심부 센트럴파크 남단 60번가 밑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는 $23, 그 외 시간에는 $17가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혼잡 통행료 징수로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해서 대중교통 시스템 보수와 확장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에서 어제 한꺼번에 경찰서 직원 14명이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치아파스주 치안당국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무장한 남성들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던 경찰서 행정직원 14명을 납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아파스주와 연방당국이 수색작전을 시작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고속도로를 가로막은 최소 3대의 트럭 옆에 장총을 든 무리가 등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고 수사당국은 현재 이 영상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의 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했고 유명한 LA 식당이 늘어나는 범죄와 홈리스로 폐업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달드립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15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지만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주택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가주의 지난달 단독 주택 중간가는 83만 6,110달러를 기록했는데 해당 수치는 전달 81만 1,950달러에 비해 약 2만 5천 달러가 오른 가격입니다. 또한 지난 2월달 주택 중간가에 비해서는 10만 달러가 더 오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주택 중간가가 사상치를 기록했던 1년 전의 중간가 89만 3,200달러에 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추세는 LA 메트로를 비롯해 남가주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지난달 단독 주택 중간가는 8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LA 메트로 지역의 경우 평균 단독 주택 중간가는 올해 5월 76만 5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달에 74만 달러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단독 주택 중간가는 지난달 13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달에 250만 달러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센트럴 밸리 지역의 지난달 단독 주택 중간가는 월 48만 5천 달러로 지난달에 60만 3천 달러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지난달 단독주택 중간가는 월 57만 4,990달러로 전달에 56만 5천 달러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가주의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매물 부족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이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입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유명 식당이 최근 업소 주변에서 빈발하는 강절도 행각과 홈리스 문제로 종업원과 고객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폐기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시정부의 특단의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산타모니카 블루바드와 올랜도 에비뉴 고차 지점이 위치한 식당 라보엠은 지난달 4월 말 식당 뒤 골목길에서 무장한 범죄 조직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이후 식당은 5번의 벤델리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주변에 진을 친 홈리스들이 식당 패티오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면서 업소 측은 홈리스들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발생할까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 식당 직원들은 고객들이 식당 방문을 불안해하고 있고 파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근을 꺼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 업주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측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으나 아무런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식당 주변 치안 부재로 매출이 줄어들어 해결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태에 시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러시아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를 새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변 국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무장 반란 이후 하루 만에 철수를 선언하고 행방이 묘연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자국에 머무는 것을 환영한다며 전투 경험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Мы не строим. Мы им предложили одну из заброшенных частей. Пожалуйста, забор есть, все есть. Ставьте палатки. Ну, чем можем, поможем.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나오며
주변국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혐의 수사를 종결하고 대형 군사 장비 인수에 나선 상태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이 같은 우려에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Relokacja sił rosyjskich de facto w postaci prawdopodobnie grupy Wagnera na Białoruś, także i przeniesienie tam szefa grupy Wagnera.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바그너 그룹과 관련해 임원 1명과 업체 4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자칫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연기 가능성도 나왔지만 예정대로 발표됐습니다. We continue to closely track Wagner's activities both in Ukraine and in Africa and in wherever in the world they may operate.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바그너 그룹의 아프리카 활동에 대한 것으로 반란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이처럼 러시아 용병기류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 이후에 벨라루스를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럽 국가들은 회담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벨라루스에 인접한 발트 3국은 이번 반란을 하나의 악이 또 다른 악과 싸운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프랑스의 초청으로 파리에 모인 발트 3국 외무장관들이 회담을 열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악한 세력끼리의 싸움이라고 평가합니다. From our perspective, it was one evil fighting another evil, but what we do not know how things are going to develop in coming days and weeks.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를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방위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It is important as well that we do ourselves as well more and more to invest our defense. So Estonian government has decided that next year defense spending will be 3.2% of GDP. 이번 반란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입장입니다. We should focus on our key priorities, strengthening defense and deterrence capabilities, as well as further increasing our support to Ukraine. Now is definitely not the time to slow down. 남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독일 외무장관도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Die Situation vom vergangenen Wochenende macht erneut deutlich, dass Putin mit diesem völkerrechtswidrigen Angriffskrieg auch die Sicherheit in seinem eigenen Land gefährdet.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벌어진 러시아 내부 반란은 유럽 국가들의 긴장감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한편 세계 이목이 쏠렸던 이 러시아 무장 반란의 극적 합의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의 수혜자로 꼽히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양축을 오가면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YTN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6개월 가운데 푸틴의 장악력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무장 반란의 합의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러시아가 잔인하게 제압할 계획을 예상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잠시 미뤄달라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Я также понял, принято жестокое решение, оно и прозвучало под текстом выступления Путина – мочить. Я предложил Путину не торопиться. 20년지기인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는 첫 통화에서 30분 동안 욕설만 주고받으며 끝냈고 이후에는 북진하는 길에 피격당할 것이라고 언지를 주며 모스크바에 진입하지 않도록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Но мы хотим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нас хотят задушить, мы пойдем на Москву. Я говорю, на полпути тебя просто как клопа раздавят.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ойска, мне об этом Путин долго. 그러면서 반란의 이유가 된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을 바그너 그룹에 넘겨주는 일은 없다며 푸틴을 잘 알지 않느냐고 다독인 중재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벨라루스에 몸을 피한 프리고진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신변이 위태로울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장악력에 타격을 입은 푸틴은 바그너 그룹 지원금 2조 5천억 원의 사용처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해 긴장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Надеюсь, что в ходе этих работ никто ничего не украл, или, скажем так, украл поменьше. Но, безусловно, мы будем, конечно, с этим совсем разбираться.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푸틴의 부하 정도로 비치던 루카셴코가 반란 중재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이번 사태의 수혜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정차 요구를 따르지 않은 17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분노한 10대들이 경찰서 앞으로 몰려가서 불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교통단속 경찰이 운전자와 뭔가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승용차가 출발합니다. 제지하던 경찰은 곧바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얼마 못 간 승용차는 도로 옆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17살 소년인 운전자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Il est rentré. Oh putain. Oh putain. Chaud. Ils ont tiré wesh. Il est mort wesh. 총을 발사한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년이 치어 죽이겠다고 위협해 불가피하게 총을 쐈다고 밝혔지만 소년의 변호인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분노한 10대 청소년들은 경찰서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최루탄으로 막아서는 경찰에 청소년들은 폭죽을 던지며 대응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버스 정류장이 부서지고 차량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제지에 불응하는 차량을 향해 발포해 운전자 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명, 2021년에는 3명이 이런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사망자 대부분이 흑인이거나 아랍계였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정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